투자자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우리 회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연락할 수 있는 글로컬라이제이션에 대응하자 다수의 투자자들을 단기간 동안에 많이 만나면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그 사이에서 받은 피드백으로 더 많이 발전하시는 데 집중하시라고 투자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서로 주지 않고 좀 더 즐겁게 갈 수 있는 내용을 조금은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프스 대표 장재용입니다. 저는 스타트업과 전문 투자자들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서비스 넥스트 유니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유니콘 서비스는 2,600여 개 스타트업과 VC, 엑셀러레이터, 대기업 투자팀 등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 투자자분들이 온라인상으로 서로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넥스트 유니콘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제일 좋은 점은 투자 시장의 트렌드를 좀 누구보다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투자자분들이 스타트업 분들에게 IR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요. 어떤 스타트업들이 요즘 인기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사실 좀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저희가 인터랙션에 관련된 지표를 보면서 요즘엔 이런 트렌드가 있구나 라고 좀 느낀 점들을 크게 3가지를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라인 IR은 이제 필수라는 점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오프라인의 모든 활동들이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옮겨오고 있죠. 투자 심사분들도 온라인으로 기업을 발굴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아웃바운드로 내가 찾아가서 이제 영업을 하듯이 투자 유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 해야 되겠지만, 인바운드로 온라인상에서 투자자를 만날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당연하게도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관리를 잘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나에게 언제든지 연락이 올 수 있도록 컨택 포인트도 항상 열어두고 관리나 대응을 잘 해야 되겠죠. 자신의 이제 프로필 정보에 대해서도 SNS나 이런 거에서도 관리를 사실 잘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PR 기사, 보도 자료들을 계속 내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자분들이 온라인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고 온라인상에서 우리 회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체계와 수단을 잘 정비를 해야 됩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IR 자료에 대한 업데이트, 투자자들이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 같은 경우도 좀 미리 대응과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 확장에 집중하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들 이제 투자기관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상 양쪽의 정보를 모두 아는 것은 양쪽 모두가 불가능한 시장이 된 거죠. 그러면 듣게 되는 조언 중에 하나가 투자기관들이 어떤 펀드를 들고 있는지 알아봐라, 이런 말씀들을 사실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투자기관이 어떤 펀드를 들고 있는지 내가 안다고 해서 유용하거나 아니면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 우리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투자를 할 만한 펀드를 가지고 있는 투자기관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만나기 전에는 이 회사와 투자 심사분이 우리 회사의 투자에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를 사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정리를 하면 만나기 전에는 결국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투자기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시간보다는 차라리 다수의 투자자들을 단기간 동안에 많이 만나면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그 사이에서 받은 피드백으로 더 많이 발전하시는 데 집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심사역을 만날 때 좀 꿀팁이 하나가 있는데, 사실 이거를 개인적으로 좀 추가로 공유를 드리면, 좋은 기회가 생겨서 투자 심사역분을 만났을 때 보통 대화를 나눠보고 IR을 하면서 투자 단계가 맞지 않다든지 아니면 나는 이 비즈니스가 별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거절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 10번 중에 거의 10번인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 2가지 꿀팁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일단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가 주신 피드백을 좀 반영을 해서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드리겠다, 그래서 계속 발전하는 모습 공유 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피드백이 있으면 좀 가감없이 좀 부탁을 드리겠다 라고 하고 관계를 일단 끊지 않는 거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번에 핏이 안 맞으면 혹시 저희 회사와 좀 핏이 맞는 다른 투자자분들을 좀 소개를 시켜주실 수는 없겠냐 라고 여쭤보시면, 보통은 매몰차지 않게 그러면 제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어디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그쪽에는 한번 연락은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이스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일단 거절 피드백이 나왔을 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투자 심사분을 꼭 소개를 시켜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 IR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글로컬라이제이션에 대응하자입니다. 글로컬라이제이션은 세방화라는 뜻인데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트렌드를 보면은 최근 투자자들은 글로벌로 나갈 수 있으면서도 지방에서 강한 능력을 보여주는 기업을 찾는데요. 그럼 투자 자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지역에서 강한 힘을 보여주는 기업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 회사가 이런 기업인지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IR 전략을 짜야겠죠. 그럼 이 부분에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해외 투자에 대해서 본인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할 마인드를 갖춰야 됩니다. 영문 IR 자료를 준비를 한다든지 해외 VC들에게도 자신을 노출할 기회들을 꺼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잡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동시에 지방 같은 경우엔 지방에 있는 스타트업들에만 투자를 하는 펀드라든지 지방에 있는 VC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곳에서 내 사업을 펼쳤을 때 강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방으로 옮겨가서 지역에 있는 VC들에게 어필하는 것들도 충분히 좋은 투자 유치 성공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발표를 잘 하는 방법은 사실 투자자들과의 설득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인사를 잘하면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50%는 이미 성공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인사 준비에 정말 적극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잘하고 나면 속으로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50%에 대한 부분은 스크립트를 따라가지 않고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열심히 발표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논리성을 좀 잘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논리성을 잘 갖추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꿀팁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환영해라 입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스토리는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할 때 사실 유저 인터뷰를 해봤다 아니면 고객을 만나봤다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개선을 하고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이런 성과를 내놨고 시장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최소한의 조직을 만들어낸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이어가면 듣는 사람들도 사실 그런 스토리텔링에 감동을 한다든지 동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IR 자리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딱딱한 내용들이 많이 오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투자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서로 주지 않고 좀 더 즐겁게 갈 수 있는 내용을 조금은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굉장히 성공한 스타트업 선배들 그리고 동료들이 있는데 이 대표님들에게는 사실 남모를 공통점들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사실 첫 번째 아이템으로 성공을 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첫 번째 아이템으로 시작을 했다가 아이디어가 시장에 맞지 않거나 투자 유치에 실패했거나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거나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대부분 다들 겪었고 두 번째 아이템, 세 번째 아이템 이렇게 옮겨오면서 창업자도 발전을 하고 좋은 아이템을 찾는 시간도 걸렸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성공이란 단어를 쟁취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도전 K-스타트업 2020 같이 최고의 투자 기관들과 투자 심사역 분들이 다수가 참여하는 이런 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 정말 큰 기회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R의 기회를 얻은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이 기회를 꼭 잡아서 큰 성과를 반드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전 K-스타트업 2020 화이팅!